배달의 민족이 지난 2019년 엑시트에 성공하였습니다.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 배달의 민족은 이 엑시트로 인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배달의 민족, 과연 우아한 선택을 한 것이 맞느냐, 엑시트가 아니라 먹튀 아니냐 등등 업계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배달의 민족 엑시트.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엑시트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엑시트란 스타트업이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시켜주거나 창업자가 사업에 대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엑시트를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국외 상장, 국내 인수합병, 국외 인수합병. 이 바로 그것이죠. 실리콘밸리의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스타트업의 26%만이 엑시트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97%가 바로 인수합병을 통한 엑시트라고 합니다. 반면 국내는 실리콘밸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유효상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국내 벤처 투자 회수 시장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한 엑시트는 2019년 금액 기준 0.5%에 불과하지만 국내 상장을 통한 회수 비중은 36.7%로 상장을 통한 엑시트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해 엑시트에 성공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독일의 배달 서비스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을 4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7,500억 원에 매수하며 아시아 지역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한 집중 공략을 선포했는데요. 이 인수를 통해 배달의 민족 지분 88%를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게 되며 공식적인 인수합병이 되면서 배민은 엑시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히어로는 그닥 좋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외국 자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일은 보수적인 국내 정서상 민감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배달의 민족은 민족 마케팅을 내세웠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엑시트 반응은 더욱더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이나 대중들 사이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 아니냐, 이거 먹튀 아니냐 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줄인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처럼 거액의 인수합병을 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려면 정부 정책 기초가 유니콘이 아니라 엑시트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창업, 투자, 성장, 투자 회수, 재투자라는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니콘에 그치지 않고 투자 회수에 성공한 엑시콘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는 아시아 배달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한몸이었던 요기요를 팔고 배달의 민족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딜리버리 히어로는 왜 요기요를 팔아야만 했을까요? 딜리버리 히어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 3개가 뭉치면 그야말로 배달계의 어벤져스가 될 텐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있게 등판해줍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요기요 지분 100%를 전부 매각해야만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 지분 100%를 전부 매각하며 배달의 민족을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기요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장 매물로 나온 요기요는 지난 8월 GS 리테일에 전격 인수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도 인수합병을 통한 엑시트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지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창업 생태계를 위해 인식 개선해야 할 때 아닙니까? 이상 알쓸사전 엑시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